민주당 내부에서도 결국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인데 지지율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호준 씨 얘기 들어보시죠.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계속 하락 국면입니다. 이렇게 되면 매우 곤란합니다. 매우 곤란한데 전당대회 때는 정당 지지율이 유지되거나 올라가거나 대통령도 사실 같이 가야 되는데 대통령은 지금 정당하고 별개로 가고 있어요. 코아 지층이 빠지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신경을 뺏겨서 그런 것도 있고요. 부동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빠지면 안 된단 말이죠. 지금 2월부터 일간으로는 41%까지 떨어지고 3자를 찍게 생겼어요. 잘못하면. 김호준 씨가 얘기했듯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최저치를 찍고 있습니다. 긍정평가는 43, 최저치고요. 부정평가가 53,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최저 수준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당 지지율 볼까요? 그러니까 김호준 씨가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디커플링되고 있다라고 얘기했군요.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지지도 보면 20, 30대 볼까요? 20, 30대가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긍정평가가 전 세대 중에 제일 낮습니다. 20대 27, 30대 33. 한때는 30대가 민주당의 주 지지층이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20, 30대가 가장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20대 67, 30대 63. 지금 그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갖고 20, 30대가 등을 돌렸다라는 해석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분명 뭐 펫버스 논란이 반영됐는지 아직 반영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죠. 20, 30대는 항상 민주당 편일 거라는 자만에 빠져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펫버스 논란도 어느 여론조사 보니까 8월 7일까지 반영된 게 있던데 8월 7일 날 그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와중에 이 버스하우스 논란까지를 보탰으니 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민주당 3선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근데 부동산, 그다음에 증시, 보안수사권 문제 이런 거에 더해서 저는 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지금 당내 전당대회 와중에 너무 이제 이 양상이 좀 격화되고 있잖아요. 예. 소위 명청대전이라고 하는. 그래서 친청계,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 중에서도 많이 빠진 부분도 있다. 당내 내분으로 인해. 내분으로 인해서 뭐 그런 분석까지도 있던데 저는 뭐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다시 뭐 원팀 돼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희망도 가져봅니다. 근데 문제는 부동산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지방선거 전까지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해서 평가가 좋았어요. 왜 좋았냐? 어려운 건 알지만 일관성 있게 밀어붙인다 그래도 그 일관성에서 지금 옆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를테면 아까 비거주 1주택자하고 세입자들이 가장 지금 이 곤란에 처하게 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를테면 다양한 비판, 그다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예외 또 예외, 어디까지 예외로 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건데 아까 손주들 돌봐야 되는 조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예로. 그런데 또 결은 다르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더라고요. 조부모님을 병간호를 해야 되는데 그러네. 그런데 어떡하냐. 1년 거주 요건을 내가 못 갖췄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다 저마다의 사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어디까지 이거를 예외로 둘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예측 가능한 정책이어야 되는데 자꾸 예외 또 예외 이렇게 나가면 일관성도 없어지는 것이고 또 이를테면 이러다가 또 버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애초에 집 한 채 가진 국민들이 다양한 개인적인 이유로 자기 집에 못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을 다 재산 증식을 위한 투기꾼처럼 바라보고 있는 정책의 시각 자체가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재정학회 전문가들도 많던데. 예, 일부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바잉이 아니라 집은 리빙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리빙 하려고 하는데 그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지금? 리빙이 안 되면 어떡해요? 세입자들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국민들이 비판 의견을 다 수렴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국회에서 논의할 때 정말 이 부분들을 좀 정말 면밀히 살펴서 이 고통받는 국민들로부터 정말 이 정책이 좀 제대로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신경을 써야 된다. 문재인 정부 재판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 사례로 다루진 못했지만 빈틈이 또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학군이 좋은 곳에서 자녀를 키우고 싶은 것은 모든 부모의 자연스러운 마음일 겁니다. 그걸 투기꾼으로 몰아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을 보면 예외 조치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는 또 빠져 있다라는 거죠. 학업과 관련돼서. 그런데 서울에 보면 매매값은 재개발에 대한 기대 때문에 굉장히 높은데 전세값은 굉장히 싼 곳들이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 이제 좋은 학군지에 있어서 돈이 조금 모자란 젊은 엄마 아빠들이 그 오래된 구축 아파트에 들어가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 보증금을 두고 자녀를 열심히 교육하고 있는 성실한 젊은 세대 부모들이 많을 텐데 정부의 보유세 강화에 들어가서 이 새 거주가 안 되게 되면 이들은 밖으로 나가게 돼서 더 이상 그 동네에 살 수가 없거든요. 그 돈 갖고. 그러면 이제 다 어딘가로 쫓겨나야 할 상황일 텐데 그들의 상실감은 과연 정부가 어떻게 어루만져 줄지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는 게 어떨까라는 지혜도 떠오릅니다. 네, 부동산 영향 탓일까요? 서울과 20대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43.3%,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권 내부에선 이 지지율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김민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 지지율은 4주 연속 하락한 43.3%였습니다. 취임 후 최저치입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발표 이후 서울은 36.8%로 주저앉았습니다. 20대 지지율은 4주 만에 20%대를 기록했습니다. 그간 민주당 지지율보다 높게 유지된 형국도 바뀌어 여당 지지율보다 1.3%포인트 낮게 집계됐습니다. 리얼미터 측은 부동산 세제 개편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 육사 쿠데타 발언 후폭풍 등으로 서울, 보수, 고령층 이탈이 확대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국민의 무서운 경고를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국민 포기 정부로 전락했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30%대 지지율을 우려했습니다. 여기서 더 빠지면 안 된단 말이죠. 지금 3자를 찍게 생겼어요. 잘못하면. 여권 관계자는 30%대로 떨어지는 건 지지층까지 빠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위기감을 나타냈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선 부동산 세제 개편은 어느 정도 지지율 하락을 각오하고 추진한 것이란 분위기도 읽힙니다. 여권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로 인한 내부 분열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17일 전대 결과 그리고 봉합 여부가 1차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여론조사가 나와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파란색이 긍정평가인데요. 지금 4주 연속 추이를 저희가 그래프로 표시를 했습니다. 48.4가 4주 전인데요. 지금 43.3까지 떨어졌습니다. 8월 첫째 주 긍정평가에서 이 지난주보다 2.6%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지금 계산이 되죠. 취임 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40% 초반대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부동산 세제 개편 영향이 크다. 그 시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또 형소법 개정안, 육사 쿠데타 발언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의 어떤 그 섹션이 있겠죠.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경제적인 측면, 증시 문제도 그렇습니다. 하루 매도 사이드카, 그 다음 날은 바로 매수 사이드카, 이렇게 널뛰기의 어떤 증시가 거의 외국에서도 지금 거의 도박판이다라고 제목이 붙일 정도고요. 부동산 말씀하셨.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 정치 리스크도 역시 뭐 연임 논란이라든지 보안 수사권 폐지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인데 들여다보면 20대가 10%포인트나 떨어졌어요. 이게 가장 큰 어떤 세대별로 영향이 큰 어떤 상황인데 결정적으로는 고용률이 26개월 내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20대가 피부로 느끼는 정말 그런 어떤 고통이 이번에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지지율 여론조사 다시 한번 그래프를 볼까요? 자 하단에 있는 조사 일시를 좀 작게 보이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지지율 조사 마지막 날이었던 7일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41.1을 기록하면서 가장 낮은 수치로 마감했는데 이날이요. 바로 지난 주말 내내 논란이 됐던 바로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이죠. 황희 의원이 젊은이들의 이 주택 부족과 관련해서 폐버스를 개조해서 버스 하우스를 활용하면 어떠냐라는 발언을 했다가 어마어마한 지금 논란이 됐던 바로 그 발언을 언급한 날입니다. 자, 이게 그냥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부동산 대책 그리고 이 형소법 개정안 뭐 여러 가지 잇따라 발언들이 있었던 뒤에 저런 발언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조사 일시에. 저것도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단 저 여론은 사실 조사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나오는 조사나 이런 데도 반영이 될 만한 큰 이슈라고 생각되는데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뭐 청년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부동산 상황 자체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월세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공급을 그러니까 분양받을 주택에 어떤 기회가 적다는 이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지 네. 세제 개편안 자체에 대해서 저는 비판 여론이 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 폐버스 발언은 엄청난 지금 기름을 부은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청년들의 요구나 아니면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도 적절하지 않은 네. 저것을 청년 주택의 대안으로 내놓은 것 자체가 네. 기름을 부었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황희 의원이 좀 서둘러 사과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도 사실은 좀 유감을 표하셨던데 저는 빨리 철회돼야 될 주장이라고 일단 생각하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 논의가 조금 더 생산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버스 하우스 논의가요? 아니요. 버스하우스 논의가 아니라 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공급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공공이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도 매우 필요한 일이지만 네. 민간 시장에서도 저렴 주택이 공급되게 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논의되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두고 지금 뭐 서울시와 정부가 서로 탓을 하고 있던데 네. 분명 서로 탓할 부분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민은 있습니까? 이재명 정권은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을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국민 주권 정부가 아니라 국민 포기 정부입니다. 국민 62.5%가 보안 수사권 폐지에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대통령이 한 말은 법안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국민 55%가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명분을 갖다 붙이더니 결국 대통령이 한 말은 쿠데타 막으려고 육사 폐지를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부동산 정책 부정평가가 57.6%, 30대는 70.4%가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잽싸게 집 팔아치우고 국민에게는 세금 폭탄을 던졌습니다. 증시정책 잘못됐다 54.2%입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경질하라 56.3%입니다. 하지만 이 정권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당장 경질해야 합니다.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는 국정조사와 특검도 실시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용범 정책실장은 하루라도 빨리 경질하는 것이 답입니다. 노란봉투법이 노사갈등 키운다는 국민이 57.4%입니다. 네, 대통령과 민주당은 민노총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국민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만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대통령입니다. 국민이 반대하는 것만 밀어붙이는 여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민 삶에 피해 주는 정책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입으로는 이렇게 말해놓고 국민들이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는, 안 하니만 못한 정책을 줄줄이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 국정 지지율은 계속 떨어져서 43.3%까지 추락했습니다. 부정평가는 53%로 오차 범위도 벗어났습니다. 국민의 무서운 경고를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 주권 정부가 아니라 이미 국민 포기 정부로 전락했습니다. 이재명 정권 1년 국민 재산이 거덜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개인 투자자 손실이 무려 2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삼전 닉스 레버리지 ETF 투자자 수익률은 마이너스 60%를 넘습니다. 블룸버그는 SK 하이닉스 레버리지가 고점 대비 최저 84% 폭락했고 강제 청산된 증권 계좌만 36만 개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65%가 만 35세 이하라며 정부가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의 위험 투자를 부추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정권이 만든 도박판에서 꿈과 재산을 도둑맞고 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누가 설계하고 누가 최종 지시했는지 특검으로 철저하게 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 민주당에서 김민석 전 총리는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자신은 지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국무회의 통과했습니다. 총리가 지시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에서 이 정책을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입니다. 특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정부는 IS의 혜택까지 줄이겠다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은 또 이제 와서 남일처럼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했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대통령이 정부에게 할 말이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에게 따져 물을 일입니다. 온갖 규제와 대출 통제로 부동산 시장은 이미 지옥이 됐습니다. 그래놓고 대통령은 이제 와서 결혼 페널티를 없애겠다고 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최고위원회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시민 한 분께서 절절히 얘기했던 이 문제부터 당장 해결하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다 폐버스로 청년 주택을 만들겠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해프닝으로 봐달라는데 미래를 포기해야 할 청년들에게 이게 해프닝처럼 던져야 할 말입니까? 장관까지 지냈던 국회의원 입에서 이게 나올 말입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해프닝으로 봐달라. 죽을 만큼 두드려 패놓고 그냥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내겠다는 겁니까? 청년 우롱하고 국민 농락하는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청년들에게 폐버스에서 살라는 얘기하지 말고 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부터 폐버스로 옮기기 바랍니다. 이래서 국민 주권 정부가 아니라 국민 포기 정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여론조사가 나와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파란색이 긍정평가인데요.
지금 4주 연속 추이를 저희가 그래프로 표시를 했습니다. 48.4가 4주 전인데요. 지금 43.3까지 떨어졌습니다. 8월 첫째 주 긍정평가에서 이 지난주보다 2.6%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지금 계산이 되죠. 취임 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40% 초반대로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부동산 세제 개편 영향이 크다. 그 시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또 형소법 개정안, 육사 쿠데타 발언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의 어떤 그 섹션이 있겠죠. 첫 번째로 말씀하셨듯이 경제적인 측면, 증시 문제도 그렇습니다. 하루 매도 사이드카, 그 다음 날은 바로 매수 사이드카, 이렇게 널뛰기의 어떤 증시가 거의 외국에서도 지금 거의 도박판이다라고 제목이 붙일 정도고요. 부동산 말씀하셨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 정치 리스크도 역시 뭐 연임 논란이라든지 보안 수사권 폐지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인데, 들여다보면 20대가 10%포인트나 떨어졌어요. 이게 가장 큰 어떤 세대별로 영향이 큰 어떤 상황인데, 결정적으로는 고용률이 26개월 내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20대가 피부로 느끼는 네. 정말 그런 어떤 고통이 이번에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지지율 여론조사 다시 한번 그래프를 볼까요? 자, 하단에 있는 조사 일시를 좀 작게 보이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지지율 조사 마지막 날이었던 7일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41.2를 기록하면서 가장 낮은 수치로 마감했는데, 이날이요 바로 지난 주말 내내 논란이 됐던 바로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이죠. 황희 의원이 젊은이들의 이 주택 부족과 관련해서 폐버스를 개조해서 버스하우스를 활용하면 어떠냐라는 발언을 했다가 어마어마한 지금 논란이 됐던 바로 그 발언을 언급한 날입니다. 자, 이게 그냥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부동산 대책 그리고 이 형소법 개정안 뭐 여러 가지 잇따라 발언들이 있었던 뒤에 저런 발언까지 포함돼 있거든요. 조사 일시에. 저것도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단 저 여론은 사실 조사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나오는 조사나 이런 데도 반영이 될 만한 큰 이슈라고 생각되는데,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뭐 청년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부동산 상황 자체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월세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공급을, 그러니까 분양받을 주택의 어떤 기회가 적다는 이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지, 네. 세제 개편안 자체에 대해서 저는 비판 여론이 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근데- 상황에서 저 폐버스 발언은 엄청난 지금 기름을 부은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청년들의 요구나 아니면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도 적절하지 않은 네. 저것을 청년 주택의 대안으로 내놓은 것 자체가 네. 기름을 부었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황희 의원이 좀 서둘러 사과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도 사실은 좀 유감을 표하셨던데, 저는 빨리 철회돼야 될 주장이라고 일단 생각하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 논의가 조금 더 생산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버스하우스 논의가요? 아니요. 버스하우스 논의가 아니라, 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공급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공공이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곳을 찾는 것도 매우 필요한 일이지만, 네. 민간 시장에서도 저렴 주택이 공급되게 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논의되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두고 지금 뭐 서울시와 정부가 서로 탓을 하고 있던데, 네. 분명 서로 탓할 부분은 있어요.